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수감계, 괴사, 단전, 상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토대로 하여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석감에 이부감담이니 흉하니라. 상활 석감 입감은 실도라 흉하다. 아주 처음부터 흉함이 나오네, 그죠? 감계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빠진다, 위험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자, 초육은 거듭된 구덩이에, 거듭 섭자에 거듭된 구덩이에 구덩이 속의 움푹 파인 것으로 빠져 들어가니, 구덩이 속에 또 움푹 파인 것으로 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니 흉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거듭된 구덩이에, 구덩이 속의 움푹 파인 것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은 도를 잃어서 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자세하게? 자, 여기를 보면은요, 중수관계의 초요를 보면 물구덩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구덩이 속의 움푹 파인 곳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면요, 요 담자를 보면은요, 찾아보면은 구덩이 속에 또 구덩이가 있는 것을 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 속에 움푹 파인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있는 것은 뭐예요? 실도다, 도를 잃었다. 우리가 험한 곳에서 빠져나오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초요는 뭐예요? 그 강력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음류로서, 요 음류로서 아주 유약한 것으로서, 그죠? 음류로서 가장 아래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아래에 있으면 강이라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류로서 가장 아래에 있어가지고 마치 구덩이 속의 움푹 파인 곳에 박혀 있는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하게 되는데, 흉하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중수가 함께 초요가 나왔을 때는 온갖 재앙이, 모든 일이 백사불성이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온갖 재앙이 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일이 이루어질 때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치는 거예요. 구덩이 안에 또 구덩이 움푹 파인 것으로 들어가 있으니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백사, 온갖 일이 다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흉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어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구이는 감에 유엄하나 구를 소득하리라. 그죠? 자, 상활구 소득은 미출 중야 일세라. 구득, 요거는요, 감이 동사로 표현을 해야 돼요. 구이는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여기 구이는 요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음의 구덩이에, 물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구덩이에 빠져서 위험함이 있으나, 어떠한 일에 빠져 있어서, 좋지 않은 일에 빠져 있어서 위험함이 있으나 구하는 것을 조금 얻을 것이다. 상전에 말하였다. 구하는 것을 조금 얻는다는 것은 위험한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벗어났으면 어때요? 조금 구하는 것을 조금 얻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인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양으로서 중덕이 있기 때문에 험한 곳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를 소득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분석해 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 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죠? 이음 가운데에 빠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로 쓰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빠져 있지만 구하는 것을 조금 얻는다. 그런 표현은 뭐예요? 강량으로서
강의 양, 강은 뭐예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중득까지 있어요. 가운데 자리에 처해가지고 중득까지 있어요.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자기 힘에 알맞게 움직여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량으로서 중위의 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를 하고 미래 예측을 했을 때 100%는 얻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미출중야라. 미출중야라는 것은 뭐예요? 위험한 곳에서, 여기 가장 위험한 것이 초예요. 위험한 곳에서 조금 벗어났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구하는 것을 온전하게 완전히 얻을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이는 감에 유험하나 구를 소득하리라. 상활구 소득은 미출중야 일세라. 그죠? 자, 구이는 구덩이에 빠져서 빠져 있어요. 그죠? 이유를 보면 구덩이에 빠져서 위험함이 있으나, 누가 보면은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위험해 보여요. 그러나 구하는 것을 조금 얻는 것이다. 구하는 것을 조금 얻는 것은 뭐예요? 양이면서, 양강이면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이 중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조금 얻는다는 것은 위험한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혀를 한번 볼까요? 자, 6.3은 내지에 깜깜하며 흠차침하여 이부감담이니 무료민이라. 상할 내지 깜깜은 종무공야라. 우리가 흔히요, 일이 여러 가지 겹쳤을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앞길이 깜깜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깜깜이란 말이 바로 중수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깜깜이, 강감이 조금 더 발음을 세게 하고 깜깜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6.3은 오고 가매 올레자 갈시자. 여기서 지자는 가다, 갈왕의 동사의 뜻으로 써 있습니다. 오고 가매 구덩이가 겹쳐 있어서, 자, 요 사묘잖아요. 위에도 구덩이, 아래에도 구덩이. 구덩이가 겹쳐 있어서 아주 깜깜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깜깜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깜깜한 상황이라 험하고 또한 깊어서. 이거는요, 침자를 보면은요, 거의 다가 어떻게 써있어요? 백의 침자, 의지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관점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지만 옛 서적이나 그런 거를 찾아봤을 때 침자가 가차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차해가지고 요 침자를요, 깊을 침자, 잠길 침자, 이렇게 침을 이렇게 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험하고 또한 깊어서. 깊다는 것은 험함도 되지만 아직도 내게이 있기 때문에 깊다는 표현으로 저는 해본 겁니다. 험하고 또한 깊어서 구더기 속의 어디 함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깊을 수밖에 없죠. 구덩이 속의 움푹 파인 곳으로 빠져 들어가미니 아직도 내게에 있어요. 그죠? 구덩이 속인데 또 음자리에 양자리에 음이 왔어요. 그래서 구덩이 속의 움푹 파인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 행하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중수가 함께 사묘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고 가는 데에 구덩이가 겹쳐 있다 하면, 오고 가는 데에 구덩이가 겹쳐 있다 하면 위에도 구덩이, 아래도 구덩이. 가는 건 뭐예요? 앞으로 가는데도 구덩이, 내려오는데도 구덩이. 구덩이가 겹쳐 있다 하면 끝까지 공적이 없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끝까지 발부둥쳐도, 끝까지 노력을 해도 아무 공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분석해 볼까요? 자, 이거를 내지라는 표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래라는 표현입니다. 갈왕자 올래자, 그거를 내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존의 책에 있는 여러 해석들을 보면은요, 거의다가
의지하다 백의 침자로 써가지고 백에 우리가 몸을 의지하듯이 의지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또 여러 가지 서적을 많이 참고해 보면서 느낀 것이 침자다. 뭐예요? 빠질 침자, 깊을 침자입니다. 그래서 심자다 그런 표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관점마다 다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왜 그렇게 봤나 하면은 삼효면서 아직까지 여기서 보면은 구덩이 움푹 파인 곳으로 들어갔다. 아직 위께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깊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룡은 쓰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예측했을 때 함께 사묘가 나왔을 때는 뭐예요? 행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끝까지 해도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죠? 우리가 공자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길흉은 길하게 되고 흉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가 행하는 데에서 나온다. 흉함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흉함을 피할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유를 볼까요? 자, 이 사유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유 때는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원하진 않습니다. 자, 사유를 한번 볼까요? 육사는 준주와 계의를 용부하고. 단어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준주와 계의를 용부하고 나백 자유면 종무구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활 준주 계의는 강유제야 일세라. 이거는 뭔가 보면은요. 이제 험한 것이 두 개가 겹쳤는데 한 험한 것은 지나왔어요. 한 험한 것을 지나고 보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유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귀는 거예요? 오해와 상의해가지고 험난한 것을 구제하려고 하는 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해석을. 육사는 한동이 술가. 한동이 술가. 이거 그릇 괴짜입니다. 그릇 괴짜. 옛날에는 제사 음식을 담는 괴짜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릇을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괴짜를 씁니다. 한동이 술가 두 개의 술잔을 쓰되 두 개의 술잔을 쓰되 부자는 뭐예요? 질박할 부자예요. 그죠? 질박한 것으로 하고 사치스러운 걸로 하지 않아요. 질박한 것. 왜?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치스러운 것, 술 여러동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질박한 것으로 하고 조약을 올리되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함을 구제할 수 있을까 하고 조건 조약 그를 올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임금한테 올리는 거예요. 임금하고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조약 조건을 올리되 덜창으로부터 하면은 덜창으로부터 한다는 것은 밝은 곳으로부터 하면은 밝은 것으로 한다는 것은 임금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덜창으로부터 하면은 끝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신하가 임금을 한테 약조 같은 거, 조약 같은 걸 올리는데 너무 어렵고 난해한 걸로 하면은 임금이 알아듣지 못하면은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부터 그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충신이 군주한테 뭐를 올려요? 옳은 말을 올리는 거잖아요. 선을 올릴 때 너무 어렵게 올리면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아듣기 쉬운 것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상전에 말하였다. 한 동의 술과 두 개의 잔을 사용하면 강과 유가 교제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거를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준주와 계의를 쓴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음양이 사귀는데 군주와 신하가 사귀는데 화롭게 화려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준주와 계의는 지극히 질박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박이라는 것은 뭐예요? 군신 간에 투명하게 사귐을 얘기하고 있어요. 속이거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속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밝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자유는 덜창이에요. 덜창으로부터 드린다는 것은 밝은 것으로부터 임금이 잘 아는 것으로부터 조약을 들여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뭡니까? 강유가 제야라 일세라. 강유가 제야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멀리 있는 형제들 가족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한테 우리는 구애를 하듯이 그죠? 구하듯이 여기서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양과 교제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육사는 준주와 계의를 용부하고 나백자유면 종무구하리라. 상활준주계의는 강유제야 일세라. 육사는 한 동이 술과 술잔 2개를 쓰되 아주 질박한 것으로 하되 조건 조약을 올리되 덜창으로부터 한다. 조약을 올리되 임금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부터 조약을 올린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조약을 올린다. 그런 얘기. 덜창으로부터 하면은 끝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전에 말하였다. 한 동이 술과 술잔 2개의 잔을 사용하면 강과 유가 사귀는데 아주 순수함, 어려운 상황에서 알맞게 사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해를 볼까요? 자, 구호는 감부령하나 지기평하니 무구리라. 상할 감부령은 중이 미대야라. 구호는 이제 5효까지 올라왔어요. 초요 험한 것부터 5효까지 올라왔어요. 구호는 구덩이가 차지 않으나. 왜 차지 않아요? 물은 끝없이 흘러가니까 구덩이가 차지 않았으나. 이미 평평함에 이르렀으니 이미 위에 험한 것의 거의 위에까지 이르렀으니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할 상전에 말하였다. 구덩이가 차지 않았다는 것은 중도가 아직 크게 빛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기평이라는 것은 차지 않았으나 이미 평평함에 이르렀다는 것은 중도를 얻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물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양강으로서 존위에 거했음, 양강으로서 임금의 군주의 자리에 거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으로서 양강의 중덕이 있지만 뭐예요? 중이 미대야라. 허물이 없다. 길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인군으로서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수감계가 끝나야지 어려움이 돼가지고 온 백성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아직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중이 미대야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도가 광대하지 못하다. 중도가 온 천하에 베풀어지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양의 중덕을 가지고 있지만 험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요나 이요나 삼나 이런 것은 자신만 어려움을 해결하면 되지만은 군주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온 천하가 모두가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군주의 덕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대야라. 중이 미대야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상효를 한번 볼까요? 상육은 뭐예요? 글씨가 상당히 어렵네, 그죠? 상육은 개용 희묵하야. 상육은 개용 희묵하야. 치우총극하야. 치우총극 참 단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역을 처음 배우러 오시는 분이 처음에 이 개를 접하면 아이고 주역 못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글씨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치우총극하야. 삼세라도 부덕이니 흉하니라. 상할 상육 실도는 흉삼세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석을 한번 볼까요? 상육은 질긴 노건으로 묶어서 희묵을 질긴 노건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두 가닥, 세 가닥으로 여러 가닥으로 꼬은 밧줄이 희묵이거든요. 그래서 질긴 노건으로 묶어서 총극은요, 촘촘하게 난 가시나무 풀이에요. 가시덩굴요.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방치되어, 이건 방치되다, 그죠?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방치되어 3세라도 3년이 되어도 그 가시나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흉하니라. 상전에 말하였다.
상륙이 도를 잃으면 흉함이 3년이나 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희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 희는 세 가닥으로 꼰 거를 얘기하고 묵은 두 가닥으로 꼰 거예요. 그래서 두 가닥, 세 가닥으로 만든 것을 희묵이라고 했어요. 노건은 노건인데 아주 질긴 노건으로 묶었어요. 그죠? 그런 걸 표현했고, 그 다음에 치우총각은 뭐예요? 치우옥야, 감옥에 갇혔어요. 옛날에는요, 감옥이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감옥 보면요, 문왕이 감옥에 갔을 때 보면은 갓에는 가시덤불이 있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땅을 약간 판 다음에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3번, 3세라도. 이거는 오래되어도 벗어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끝까지 거기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문왕은요, 82세에 가가지고 89세에 나오게 됩니다. 가시나무 밭에 방치돼가. 그때 주역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유배 가가지고 귀양 가가지고 좋은 걸작들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문왕도 거기서 7년 동안 유울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역을 연구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흉삼세야라.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 상효, 그죠? 상효는 음으로서, 음류는 험한 곳에서 벗어날 능력이 부족해요. 음류로서 험함의 끝이야, 여기 험함의 끝. 위험한 가장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오래되어도 벗어날 수 없음을 3년이 되어도 흉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륙은 계용 희묵하야. 치우 총극하야 3세라도 부덕이니 흉하니라. 상할 상륙 실도는 흉 3세야리라. 상륙은 질긴 노건으로 묶어서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방치되어 3년이 되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여기서 3년은 오랫동안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하다. 상해 말하였다. 상륙이 도를 잃으면 흉함이 3년이나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려웠습니다. 중수관계는 상당히 어려운데 중수관계를 마치고 다음에는요. 이제 상근의 마지막 개, 이께, 중하리께. 그때는 뭐예요? 불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TV를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